믿음 주사 거기를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거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깊이가 있는 말씀. 이걸 뜻을 또 해석하려면은 우리가 또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참 소유가 이것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주의 법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한 사람의 뿐만 아니고 또 어떤 소속 단위 사회, 국가 이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온 인류에게 주의 법도가 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모든 인류가 하나의 법도를 해서 간다면은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죠. 인류사 이해를 우리가 하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에 하죠. 모든 인류가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두고 인류사 이해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종의 도입부인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 그 나라의 역사,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이력, 삶의 이력들 다양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내하고 관계없는 역사다.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살아온 것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의 형태, 방도니까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뒤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온 것이나 나나 다른 나라가 겪었던 역사나 우리 역사나 사실 알고 보면은 극이나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인류사 이해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대한민국 현재 상태가 경제 어떤 위치, 경제적인 위치, 어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한 3, 40년밖에 안 됐는데 OECD 국가 중에서 11개 정도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렇죠. 20개국 안에 들어간다 하는 우리나라인데 어느새 20개국 안에 들어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를 넘긴 국가 중에서 우리가 11위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경제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OECD 국가 안에서 GDP를 이렇게 나타낼 정도로 위상이 있는 이런 현재적인 위치. 그럼 이 위치하고 경제력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하고 비교해도 11위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어떤 상승된 자리, 어떤 상승된 생활, 누가 봐도 전 세계 나라 각 국가 단위로 봐가지고 적어도 11위 하는 국가, 하나의 모습에서 11위 하는 국가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을 다른 나라가 보고 과연 11위 하는 국가답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 이게 전 세계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력에서만 그렇지 다른 거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형편없는 국가로 우리가 지금 지목되는 거예요. 경제로 볼 때는 경제력이라는 것은 잘 사는 건데, 돈이 그렇게 많이 돌아간다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돌아가는 정도로 모든 나라가 경제력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은 잘 사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표상을 두고 말할 때는 우리나라를 잘 사는 국가의 시비리 절대 두지 않습니다. 절대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잘 산다는 것은 경제력이 아닌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제력은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 나라가 우리를 지목하지 않을 정도의 이런 참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경제력이 이렇게 되었었을까 하는 데서 세 가지 부분에 우리가 이념적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시대, 그럴 때 바짝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그쪽에 모든 국민들이 몰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전 세계 어느 국민을 딱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국민 앞에 뭐 20년, 50년 딱 두가지고 30년 정도를 어떤 이념이나 어떤 것에도 염두지 않고 모든 국민들 5천만 명 딱 제안해놨고 한번 경제력에다가 해봐 하고 전 세계가 어떤 모델 나라를 만든다면요, 우리나라 같이 못할 나라가 없어요. 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한 거는 왜 못하느냐? 우리나라처럼 국론이 분열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처럼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넘어오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다른 나라하고 간섭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위치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위치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똑같이 인류 역사는 수천 년간 동일한 어떤 세월을 보냈지만은 우리나라는 위치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요소로 그야말로 고요한 나라로 그동안 보내다가 경제력을 바짝 키울 때 온 국민들이 바짝 일어설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이념이 집중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그럼 이런 요소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경제력에 대한 이 요소를 이렇게 되어지는 지정학적이나 또 이념이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볼 때 거기다 하나를 더 보면서 우리가 경제력이 높아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낸 것은 뭐냐면 전 인류에도 각 나라 각국마다 다 다르고 개인에게도 다 있지만은 한 개인에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섭리가 있듯이 어떤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국가가 있듯이 대한민국에도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어느 국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는 시각을 우리 국민들 안에 적어도 일정한 첨은 이것을 둘 수 있는 분명한 흔적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하고 다른 국가하고 구분될 수 있는 특별한 흔적이 있다. 그것이 언제 보이느냐? 바로 경제력이 전 세계적으로 11위 국가에 해당되는 지금의 그걸 보는 거죠. 이 세계가 맞아간단 말이에요. 왜 지금 경제력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나? 바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 경제력이 형성되어질 때, 이렇게 강하게 되어질 때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때, 요 요소에 하나님의 섭리, 경제력이 높아진 지금 때에 이때에 대한 만약에 뭐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나 해도 그때도 분명히 그 역사를 그 속에 들었으면 이건 틀림없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타낼 수 있지만은 그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1000년 전이거든. 그런데 1000년 후에 지금에 경제력이 높아진 때에 역사 속에 나타났던 섭리를 보는 거죠.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온 국민들은 모르는데 일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걸 깨집어내서 이런 역사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이제 그것을 경제력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것이 왜 이때에 이런 것이 발견되느냐, 왜 이것들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요소가 앞으로는 계속 연구되고 나타내야 될 때이겠죠. 인류사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초반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요 칠판에 적어놨죠. 이렇게 역사 기술의 객관성, 역사 기술하는 역사의 객관성, 역사는 답이 있나 하는 이 부분을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적어도 말한다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를 말할 적에 그 나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떤 그 나라의 역사가 있느냐, 이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세 번째는 나라마다의 역사가 있는데 나라마다의 역사가 결국은 모아지면은 인류사단 말이에요. 인류사. 그럼 이런 역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답을 찾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들 적에는 찾아내려고 할 때는 왜 하느냐, 인류사 전체가 한 곳으로 가고 있는 방향, 인류사의 미래, 이렇게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역사, 그냥 놔두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에 답이 있느냐, 또 각 나라 각국에 있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모아서 하나로 모아볼 때는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의 인류사가 되어볼 때 인류사의 미래, 장차 인류사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이런 비약한 도약을 하게 되는 엄청난 도약을 하는 이런 때에 우리의 미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경제력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는 과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경제력을 토대로 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미래와 더불어서 다른 나라 미래가 이렇게 모아지면은 인류 전체의 미래 하는 것을 우리가 내볼 수 있다 이거죠. 경제력이 발전한다. 경제력의 발전 속에 우리는 엄청난 함정, 우리 민족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경제력, 이 현재의 경제력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무지 이것이 유지될 수 없겠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경제력이 발전했는데 이 경제력을 통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와 더불어서 뭔가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고 또 하나의 이념으로서 뭉쳐졌던 분명한 흔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 민족이 이 경제력을 발판으로 해서 인류에서 공헌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바라보니 실제로는 이 경제력을 통해서 경제력이 향상화됐는데 여기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국가의 세태, 경제력의 함몰, 이 엄청난 경제력이 그냥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치는, 마치 옛날에 그 가축들 막 도살할 때,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땅속에 막 그냥 묻어버려야 될 때, 그게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의 그 경제력 이거 구제역 이 경제력이 다른 나라 전 세계 국가의 11위 국가를 가는 어마어마한 어떤 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전 세계 앞으로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본 적 바로 한 걸음에 거꾸로 떨릴 수밖에 없는,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이 경제력 상승하고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적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하나 갖고 밀어붙여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나라가 국가가 경제력하고 막 앞장서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11위 하는 국가가 짧은 세월 속에 10일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협을 달성한 나라가 경제를 바탕으로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적에 어마어마하게 만나는 이 문제를 모든 인류 앞에 내놓고 짧은 세월간에 우리가 이룬 것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리스크, 어마어마한 어떤 매몰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요소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걸 내놔야 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런 일에 다른 나라가 보고 경종이 돼야지. 경제력만 보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경제만 해서 나와서는 안 되겠구나. 한국이 걸어가는 걸음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경제력 자체가 어느새 함몰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구나. 그래서 벤치마킹 할 길 해야지. 그 돌다리 뛰다 보라고 그것조차 그런 요소조차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진정하게 우리가 인류사에 기여하는 거지. 아이고 뭐 나중에 다른 나라 함몰되든지 말든지 내하고 관계도 없는 나라, 다른 나라 역사, 다른 나라 인류의 인종의 존재 아무것도 관계없다 그러면서 무조건 밀어붙여. 그러면은 우리가 함몰되는 건 눈에 뻔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영향 미칠 내용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왕에 이런 요소를 알면은 요소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도 돌다리 뛰다려서 이것을 경종해서 어떻게 하면 그 요소가 함몰되어질 요소를 피해서 조금 다른 길을 피해서 갈 수 있다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류사에 보여줘야지. 우리가 먼저 봤기 때문에 먼저 이런 일을 보고 단시간 내에 되어지는 국가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이걸 알려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런 인류사 전체를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찬찬하게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한 사람이 이 다른 사람 누구 제2의 한 사람을 이래 두고 내 개인이 다른 사람과 인생을 비슷하게 연륜이 비슷해졌고 전혀 차이 나도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낳고 지금 현재 한 시대에 살고 있는 동일한 인간인데 살아오는 방법이나 살아오는 형태가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보고 볼 때 저 사람하고 내하고 살아오는 때에 한 번이라도 동일한 생각, 동일한 반응,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하게 반응하는 그런 때가 없었을까? 우리가 격결을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걸음을 모델로서 다른 민족이 보여줄 때 어려운 게 아니라 비교란 말이에요. 비교. 이제 여기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도 남자든 여자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한 거야. 혼자서가 아니지. 혼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비교를 할 때는 두 명이란 말이에요. 두 명 돼서도 세 명도 되고 네 명도 다 되는데 최고로 작은 숫자 두 명을 갖고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제안하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현재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때가 없었느냐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다른 반응을 하고 다른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는데 두 사람이 동일한 방향을, 동일한 의견을, 동일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가 없느냐.
인생에 모든 인간들에게 다 그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적어도 한 인간이, 두 사람 이상의 인간이 어떤 행동에, 어떤 사건에, 어떤 환경에 동일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때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뭐냐? 그게 언제냐? 사춘기 이전에. 사춘기 이전의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주어지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동일한 현상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사춘기 이전에는. 그러므로 사춘기 이전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규정할 적에, 고의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갈 때 미성년자라고 하는 그 법이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전 인류가 다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 즉 고의가 없단 말이에요. 고의성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미성년자라 해서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법, 제 종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그러하게 구분되어지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온 인류에게 모든 각 나라마다 그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춘기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사춘기는 뭐냐? 사춘기를 지나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은요,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각 사람이 사춘기를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행동하는 행동 형태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 때는 결국 한 인간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비로소의 어떤 정체성,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뭐 사춘기를 안 만날 수도 없는데 어차피 만나는 이 사춘기, 그래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사춘기를 보내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레떼를 그때 나타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춘기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은 행동을 기대하고 같은 말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라. 그게 오히려 힘든다. 사춘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사춘기 후가 되면은 아무리 짧은 두 사람이라도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 인간마다 개인적으로 고유한 삶의 패턴, 삶의 형태, 살아온 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의 사춘기를 지나고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잠재력이 사춘기를 통해서 그냥 막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향으로 발산한다. 그래서 인류 70억이라도, 70억의 인구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사람이 둘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춘기를 지낼 때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질 때에 내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사춘기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시점이구나. 요거를 알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나오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보니까 아하, 그때에서 내가 변했구나. 사람마다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지나와서 다른 사람이 사춘기를 보낸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하,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내 정체성에 대한 이 요소를 나타낼 때였구나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70억 인구가 사춘기를 다 거쳐 나오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을 두고 바르게, 이 사람은 바른 정체성을 가졌다,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옳다,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온 인류의 표본을 삼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 기준, 그게 있느냐? 전 인류가 지금 나눴고 전 인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어떤 개인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을 두고 하나의 기둥을 두고 이런 사람이 청소년기를 지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사춘기를 보낼 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때 이런 요소를 점검해서 이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들어서 인류 전체의 가치관을, 하나의 어떤 가치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있겠다. 이런 장치가요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인류가 나아간다 하는 이 분명한 미래, 분명한 방향은 미래라는 것을 분명히 두고 있으면서 각 사람은 각 사람이 사춘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나 겪는데 누구나 겪으면서도 인류 전체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 서로 흩어져 있고 각 나라 가치가 다 틀리고 살아가는 패턴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인류의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의 어떤 고정적인 어떤 기준을 둘 수 있는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요소에서 인류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 그럴 적에, 미래를 지향을 한다 그럴 적에 바로 이런 시간이 인류사 전체의 미래를 내다본다 할 때에 개인에게 있는 어떤, 참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한글 지수라든지 역사 지수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을 통해서, 지수라는 개념, 이게 범위잖아. 지수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니, 범위란 말이에요. 어떤 일정한 범위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만 있다면, 갖게 한다면 특히 정체성이 구성되어질 때 이것을 하게 한다면 적어도 개인의 정체성이 뭔가 형성되어질 때에 막 산지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 산포, 분산되는 그 힘을, 분산되는 그 자체를, 범위를 좁혀갈 수는 있겠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력이 우선 OECD 2015년 OECD 기준에서 11위가 되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모든 나라가 경제하고 할 때 대한민국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모델을 인류 전체가 이제 다시는 밟지 않는 요소로서 하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요소를 이야기함으로써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서 인류가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사춘기 때 미리 알게 해가지고 인류에 걸어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차 인류를 책임질 수 있는 사춘기 때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력과 더불어서 경제력이 형성되어지는 대한민국의 짧은 경제력에 어마어마한 지수가 어마어마한 어떤 위협이 나타났는데 그것 외에 또 하나 함몰되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같이 대등하게 알림으로 인해서 적어도 경제라는 것에 대한 객관성, 이것은 경제가 뭐다, 국가의 경제력을 향상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 침몰되어질 수 있는 요소도 포함되고 있다. 이 안목을 길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후대 사람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경제 부분의 어떤 부분에 미치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나게 지수를 형성하는데 코션트라고 하는 그 지수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각국에서 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씩 모아서 어떤 지수 형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형성한다면은
인류사는 보다 뭔가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데서는 뭔가 장치가 준비되어지는 것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수를 만들어 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지수가 나오다. 도대체 어디서 일을 시작할 거냐, 일을. 무엇을 두고, 어떤 1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럼 2가 되고 3이 되고 하는데, 그 가장 근본되어지는 1이라는 숫자 위치에, 스타트 되어지는 그 기준되는 위치는 어디다 둘 거냐, 이걸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류사의 미래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장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인류사의 미래라는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1이죠. 이것조차 없으면은 2가 있을 수 없고 3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인류사의 보장, 인류사의 이렇게 좀 다른 나라의 어려운 일, 좋은 일, 이런 사례를 통해서 현재의 장래에 자라날 인류들이 나타나갈 인류들에게 대해서 지수를 할 때, 범위를 정할 때에 어느 누구에든지 미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수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런 것, 미래가 분명히 보장된다 할 때, 그건 근거는 뭐냐 말이에요. 요거는 분명히 세워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력 11위로 돼 있다가, 지금 함몰되는 이런 위치에서 피해가는데, 왜 피해되느냐? 미래가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해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이 미래에 대한 요소를, 미래가 분명히 보장된다. 이 요소는, 이거는 인류라고 하는 인류는 누구든지 이거는요,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버리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류의 미래, 무엇을 두고 인류의 미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온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때까지는 보장이 된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인류의 종말은 뭘 갖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서 모든 자연 만물이고 온 질서고 간에 모든 것이 일시에 스톱, 더 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는 때가 온다. 그걸 인류의 종말. 그런 것을 뭐를 대신해서 표현하느냐? 창조주께서 오신다. 만드신 분이 직접 오신다. 창조되어진 것에 대해서 대신해서 창조주가 오신다. 여기서 인류의 종말이야. 요 내용에 이것이 인류의 미래,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경제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경제를 함몰시킬 정도의 엄청난 요소가 있다. 이것을 왜 지금 확인해야 되느냐? 왜 알려야 되느냐? 미래가 있다네, 미래. 근데 미래 속에 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 알려야 되고 왜 나타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시는 거라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냥 함몰돼 버리면 놔둬 버리면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우리하고 지금 현재 이 경제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걸 세워나면은 방향이 현재 있는 문제, 현재 지금 함몰되어져야 될 이 부분에서 분명한 인류 종말하고 미래하고 미래의 가장 기본되는 요소하고 연결해보면은 문제를 찾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정답이 연결되니까. 정답에서 지금의 문제를 딱 연결해보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즉 인류의 미래에 가장 기본되어지는 예수님 오시는 거라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각 나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바로 이 문제를 다 연결해
그래야 인류 지수라고 하는 이 지수가요. 다시 인류 지수라기보다도 어떤 미래, 내용에 대한 지수의 어떤 형성에 분명한 기준이 또 그러고 시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아까는 개인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이젠 이것을 좀 국가라고 하는 요소를 조금 우리가 볼 때 개인도 한 사람의 옆에 사람을 두고 알 때는 그리 힘든데 그러고 어떤 사춘기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하나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면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국가를 통해서 다른 나라 국가를 비교해보는 이런 요소는 과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위치는 어떤 위치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가의 사춘기라는 거예요. 사춘기.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를 연결해서 인류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가 사춘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춘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로만 묻혀놨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이제는 이걸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는 같이 행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춘기를 지내오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과 더불어서 그와 같이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경제력이 높아진 때는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가 된 사춘기 때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개인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경제력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이 경제력을 함몰시킬 요소가 뭐냐? 경제력이 높아지게 된 힘은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면 다른 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만큼 높아진 것은 다른 나라 사이 볼 때는 제가 보는 목사의 눈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런 요소라고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 안 본다는 거죠. 근데 그래 안 보는 요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 안 보는 거기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구조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대한민국의 교육열이라고 해요. 교육열. 다른 민족 어느 민족이 없는 독특한 교육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열을 목사는 교육열이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어떤 섭리를 하셨다. 요걸 시각을 갖다 연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까지 우리의 교육열은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 번 연설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만큼 큰 것이 교육열이라고 봤는데 정작 이 경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교육열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열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발짝도 앞에 못 가는 상태를 본다는 그게 뭐겠어요?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국민들의 출산이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높아지는데 경제는 높아진 거로 지수가 나타나는데 표시가 나오는데 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 경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적으로 2.45라고 그래요. 2.45.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구를 몇 명 더 낳느냐? 적어도 한 사람, 자기 외에 한 사람을 더 낳고 그러면 4.5, 0.45.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반을 더 남겨두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한 사람,
1.17인가 그래요. 1.17인가 1. 몇인가 그래요. 한 사람 겨우 살다가 자기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자손 남겨두는 것 없이. 그래서 186개국의 인류 출산율에 대한 데이터를 나올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몇이냐? 185위란 말이에요. 185위. 186위가 끝인데 거기에서 마지막 한 나라 나라고는 우리가 제일 뒤에. 표면상으로는 현재적으로 세계 OECD 11위 국가가 이거를 떠받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국가가 된 것은 교육열을 가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열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교육비, 아이를 기르면서 그 밑에 들어가는 교육비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갖고 애 낳을 바에는 대한민국에서 안 낳고 다른 데서 낳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되니까 결혼보다도 동거, 결혼보다도 남녀 간의 어떤 성생활의 절기는 그것으로 남자, 여자. 그래서 이렇게 성생활이 되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결혼으로 되어지는 어떤 이렇게 합쳐지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한 남녀의 어떤 성의 어떤 묘의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동성애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뉴스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출연한 사람들로 저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불구하고 버젓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력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몰아가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떤 분명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이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교육열이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저앉게 만드는 더 이상 앞으로 못 만들게 나는 그 요소가 있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이거는 뭐 과잉 반응도 아니고 이건 아주 이상한 형태로 나오는 교육열이란 말이에요. 절대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 요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봐요.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어느 기관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소속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개인은 안 돼요. 찾아봐야 돼요. 전체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도대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개인은 어림도 없으니까 어디다 갈 거예요? 정치한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어디다가 맡게 되나? 이거는요,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럴 때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래요. 종교인들에게 이것을 떡 넘겨야 돼요. 당신들이 좀 해결해달라. 지난 시간까지 제가 종교인들한테 스스로 자꾸 짐을 떠맡기라 그래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짐을 몇 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정부 살 거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 목사가 뭐 종교인 중에서 천주교가 일을 할 거야. 절에 있는 중이 일을 맡을 거야. 뭐니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거는요 개신교밖에 없어요. 개신교.
이 종교단체밖에 없어요. 물론 그 종교단체를 할 때 다 집어넣어야지. 천주교 신부도 포함하고 절의 중들도 다 포함하고 그리고 목사들도 다 포함해서 평신도들도 적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종교라는 이름을 싹 빼버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종교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데 국민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짐을 주는 것 자체를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도 모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히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문제를 교회가 맡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위 국가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위상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위상이 함몰되어 가는 데에 이걸 책임지고 내놓으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요 단체고 누구 간에 거의 불가능하죠. 국민들이 이걸 몰아주지 않으면은 국민들한테 의해서 떠밀리지 않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국민들의 아래는 그럼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도 말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적어도 이 문제를 두고 있을 때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즉 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정부 이름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 당사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정부라 하면서 이걸 국민들로 하여금 자꾸 딴 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정부가 맡아 나가더라도 그거 우리 거야. 내가 해결해야 돼. 우리가 해결해야 돼. 라고 또 앉아야 되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단체가 가장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이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분명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 이 문제가 풀어야 되는까지는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분명한 방향 자체를 교육은 교육인데 도대체 이걸 문제를 푸는 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요소는 또 다음 시간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